안녕하세요. 한자풀의 김정금입니다. 오늘은 문서 갱유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불사를 뿐 글서자, 구덩이 갱자, 선비유자 그래요. 그 해석순으로 보면은 1번, 2번, 3번, 4번 그래요. 그래서 글을 불사르고 선비를 구덩이에 파 죽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국어사전을 보면은요, 중국 진시황이 민간 서적을 불사르고 유생을 구덩이에 묻어 죽이는 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그 유래가 있는데요. 그 유래를 보면은 사기 기록에 따르면 기원전 213년 진시황은 박사 70명과 함께 함양궁에서 주연을 벌였다. 이때 제나라 출신인 순월이 군현제에 반대하며 은주 시대 봉건제로 돌아갈 것을 주장했다. 그러자 숭상인 이사는 이를 비판하며 황제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사로운 학문으로 도당을 이루지 못하도록 엄격히 통제할 것을 주장했다. 그의 건의로 의해 협소율이 제정되어 의학, 복서, 종수 등의 분야를 제외한 한시서, 제자백과의 서적, 박사관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제외하곤 군수와 군의가 수거에 모두 불사르게 했다. 명령을 받고 30일이 지나도록 태우지 않으면 묵형과 성을 쌓는 일에 징벌을 하는 형벌을 주게 했으며, 무리를 지어 시설을 논하면 처형한 뒤 시신을 길거리에 버리는 기시의 형벌을 주게 했다. 분서가 실제로 얼마나 엄격히 시행되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협소율을 진나라가 멸망하고 그 한나라가 들어선 뒤에 유지되었으며 해제 때인 기원전 191년에 대해서야 폐지되었다. 그리고 이때 유가의 육경 가운데 하나이던 악경의 이 산실되어 오경의 체제가 자리를 잡았다고 전해진다. 한편 이듬해인 기원전 212년 진시황이 불사른 선약을 얻기 위해 후하게 대우했던 후생과 노생이라는 방술사들의 이 자신들이 비난하여 도망치자 어사를 일을 시켜 함량에 이르는 유생들을 조사해 자신들을 비판하는 자들을 찾아냈다. 그리고 유생들은 서로 고발하여 금지를 어긴 460여 명을 찾아내자 그들을 구덩이에 파 묻어 모두 죽이고 이 사실을 세상에 널리 알렸다. 받아들인 부소가 유생을 지나치게 탄압하여 민심이 불안해질 것을 우려된다고 간언했으나 진시황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몽념히 주둔하고 있던 상군으로 내쫓았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진짜 옛날에 그 절대군주 시대 때의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 어때요? 이거와 완전히 180도로 달라졌잖아요. 우리는 이게 민주주의, 즉 백성이 주인이잖아요. 국민이 주인이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헌법 121조에 보면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갖는다,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갖는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옛날에는 진짜 절대군주 시대의 진시황이 이렇게 엄격하게 자기를 조금만 비판하고 협조를 안 하거나 뭐 이러면은 되게 막 사람을 죽이고, 형벌을 가하고, 심지어는 책까지도 불사르고 이런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벌였죠. 자, 그래서 이걸 지금 보면은 지금 이게 책을 지금 전부 막 불사르고 지금 이게 지금 유생들을, 자기를 비판하는 유생들을 잡아서 구덩이를 파가지고 이렇게 묻어서 죽이는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참 안 좋은 일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분서갱유를 또 한자 뿌리채 뽑아서 또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불사를 뿐은 1급에 있습니다. 근데 불을 사르다는 것은 불에 태워서 없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어사전은 그렇고요. 한문상의 의미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지금 나무 목자가 두 개가 있죠. 이게 이제 수풀림자입니다. 수풀림.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불화자죠. 불화자. 그래서 숲에, 그게 산에, 숲이라는 것은 나무가, 이게 나무 목자가 두 개 있는 것은 한자는 우리는 두 개 이상 써주면은 이게 복수형으로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무가 막 있는 이 숲에서 불이 난 거예요. 산불이죠. 그러니까 산불. 그게 산불이 나서 이렇게 모든 그냥 다 태우는 거잖아요. 진짜.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불사르다, 그런 뜻으로 좀 한자는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또 뿌리채 뽑아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 나무 목자는요, 나무 목자를 이렇게 보면은 이게 나무 목자인데, 나무목. 이거는 지금 어떻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지금 평평한 땅에, 예, 줄기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가지가 이렇게 양쪽으로 있어요. 나무가. 그 다음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뭐가 있습니까? 땅 밑에. 뿌리가 있죠. 뿌리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런 겁니다, 이게. 자, 나무목, 이거를 갖다가 이걸 180도로 돌리면은 바로 이런 자가 되죠. 예, 그래서 이게 나무 목자가 되는 겁니다. 실제 나무를 그려서 180도로 돌린 것이다. 이거 8급에 있습니다. 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나무가 이제 우리 산에 보면은 막 많잖아요. 우리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죠. 이걸 이제 뭐라고 그래요? 숲이라고 하잖아요. 숲. 나무가 많이 있는 걸. 그래서 한자는 2개 이상을 써주면은 이렇게 2개 써주면 많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그래서 이게 수풀림자입니다. 수풀림. 이거는 7급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불화자는요? 우리 그 불화자를 보면은 이게 불화자인데요. 불화자인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불을 이게 모닥불 같은 걸 이렇게 야유에 가서 막 피울 때 어떻게 해요? 그거 나무를 많이 쌓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쌓을 때 세워서 쌓는 거잖아요. 그 세워서 쌓을 때 어떻게 쌓아요? 이렇게 쌓잖아요. X자로.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기대게 쌓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이다. 그런 모습이 이제 사람자 영역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세웠다는 거죠. 안 넘어가게. 예? 서로 안 넘어가게 기대하게 나무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불을 지피니까 양쪽에 불씨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게 바로 불화자입니다. 예, 이건 8급에 있어요. 좋아요. 자, 글서자. 글서자는 6급에 있습니다. 글이라는 것은 뭐냐면 국어사전을 보면 어떤 생각이나 말 따위 내용을 글자로 나타낸 것 그러죠. 그게 이제 국어사전의 의미는 그래요. 근데 한자상의 의미는 뭐냐면 요게 지금 요 위에 부분요. 이게 분율자예요. 예. 그 다음에 요거는 가로알. 가로알이라는 것은 말하되 그런 뜻입니다. 말하되. 그러니까 말하되 그러니까 말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율자를 먼저 그 설명을 해드리면 이거예요. 이게 붓으로 쓰는 것이니까요. 붓을 잡고 쓰는 거예요. 이거 손은 붓으로 잡고 쓰는 것인데 이게 이제 이건 가로하는 거 말하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을 붓으로 쓴다 그래서 그게 이제 글서다 그런 거예요. 우리 그 뭐 사극 드라마에서 보면은 뭐 여러 대신들 왕하고 이렇게 나란 일을 이렇게 의논할 때, 그 중요한 일을 의논할 때, 바로 그 왕이 말하는 내용을 옆에서 이렇게 붓으로 들고 쓰잖아요. 그러면서 역사에 기록해 남기잖아요. 바로 그런 거. 그래서 말하는 것을 붓으로 쓴다 그래서 그게 바로 글이다 그래서 글서자예요. 예,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붓이 이제 왜 그러면 붓유자냐? 이 붓 모양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붓이 이렇게 길게 있고요. 그 다음에 끄트머리에 이제 붓털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 받침대하고 붓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붓대 이렇게 뭉치로 이렇게 묶어주는 그 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붓이 있고, 그 다음에 뾰족하게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자, 붓 모양이 이런 거예요. 자, 이런 모양인데,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게 손으로 잡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게 손으로 잡고 있는 표현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잡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이런 겁니다. 자. 아까 그 붓대하고, 그 다음에 이게 뭉치, 이렇게 그 고정핀 있죠? 그 다음에 붓, 이렇게 이제 털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붓으로 손을 잡고 글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손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손으로 붓을 잡고 있는 모습. 거기서 이게 분율자입니다. 예. 붓율. 예, 그래요. 자, 그래서 요거는, 분율자고, 그 다음에, 여기, 이거 가라사대, 가로알변은 왜 그러냐면요. 지금 입이 이렇게 있어요. 입이 이렇게 있고, 그럼 우리가 말할 때, 계속, 지금 나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말할 때, 그냥 입 모양만 움직이는 건가요? 아니면 뭐가 움직여요? 안에서 혀가 움직이잖아요. 혀가 움직이지 않으면 말이 제대로 발음이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혀 안 움직이고 말을 해보세요. 그게 발음이 제대로 되나? 못 알아먹죠. 그래서 이렇게 입이 있는 곳에서 이제 혀가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이 혀를 이렇게 혀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혀가 이제 입에서 혀가 움직이면서 말을 한다. 그래서 가라사대, 말하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을 붓으로 써서 기록하는 것을 글이라고 한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이제 가로알변, 이게 가로알변인데요. 이게 3급에 있습니다.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자, 보면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게 이제 제가 좀 준비를 더 좀 했어요. 뭐를 했냐면은 이게 지금 글서자잖아요. 예, 지금 6급에 있는데요. 자, 이게 입으로 말하는 것을 붓으로 써서 기록하는 것을 글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유사한 헷갈리지 않게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준비를 한 거예요. 이 비슷한 글자가 지금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는데요. 우선 이거부터 설명해 드리면은 이거는 낫주자예요. 네, 낫주자인데 이게 낫주자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요게 분율자라고 그랬죠. 분율자인데 붓은 이렇게 손을 짚고 세워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이잖아요. 붓을 잡고. 그러니까 이게 세우다 그러니까 세워서 똑바로 서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냐면은 요거는 지금 하나 일자 요거는 땅을 말합니다. 땅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해일자를 말해요. 또 이거는 해일자예요. 해. 그러니까 땅 위에 해가, 이게 땅 위에 해가 이렇게 떴어요. 어떻게 떴어요? 똑바로 세워져서 이게 떠 있는 상태. 똑바로, 이게 붓을 똑바로 세우듯이 똑바로 서 있는 상태. 이때가 낫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낫주자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계가 있는 게 있어요. 헷갈리는 게 뭐냐면, 여기서는 가로알이라고 했잖아요. 가로알. 말하되, 그런 가라사대, 말하되 그런 뜻을 쓰고, 입 모양과 혀를 의미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똑같이 또 여기에 해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한자가 한계가 있는 게 바로 그런 이 잘못된 점 또는 한계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해일이고 여기서는 가로알이고 이게 여러분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자가 완벽하지가 않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나 같은 경우라면은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해일자고요. 그 다음에 흰백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또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점을 이렇게 찍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게 해일자하고 가로알변하고 구분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구분하냐? 해일자는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쓰고요. 가로알은 좀 이렇게 길게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글자상으로서 이렇게 볼 때 이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이자를 갖다가 이렇게 짧게 쓰면 또 글자가 보기가 싫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넓고, 그러니까 요것도 같이 넓게 된 게 이러다 보니까 이런 자와 비슷하게 된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쓴 건데, 쓸 때는 이렇게 독자적으로 쓸 때는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이제 섞여서 이렇게 쓸 때는 이렇게 비슷해가지고 헷갈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자상 의미는 그래요. 낫주자는 바로 이렇게, 땅 위에 해가 붓을 세우듯이 서 있을 때 그때가 낫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 화자가 있습니다. 그림 화자가 있는데요. 그림 화자도 옛날에 그림을 그릴 때 우리 붓으로 그리잖아요. 지금도 뭐 붓으로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분율자가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분율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요. 이 부분 지금 이 부분이 밭전자입니다. 이거요. 밭전. 자, 그 다음에 요것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맨 밑에. 요거는 종이를 뜻합니다. 종이 모양. 자, 우리 그림을 그릴 때 종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종이 모양, 이게 종이 모양에 이렇게 돼 있는 그
그거를 종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종이에다가 밭전자를 썼어요. 밭전자는 이게 지금 밭전자인데, 밭전자 이거 4급에 있습니다. 그게 밭은 왜 그러냐면요. 밭두렁 모양이에요. 밭이 많이 있는 그 밭두렁 모양을, 밭두렁 모양을 그대로 나타낸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밭전자고요. 이거는 논답자가 있어요. 논답. 자, 논답자도 밭전자가 들어가죠. 밭전자가 들어가고요. 논답은 3급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물숫자가 들어가요. 물숫자가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요. 논도 이렇게 논도 많은 두렁이 있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두렁을 얘기하는 거고, 요건 밭이고, 여기 양쪽 가에는 이렇게 두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논에도 두렁이 있죠. 밭에도 두렁이 있고. 그러니까 논도 두렁이가 논도 많으면 이런 형태의 밭전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밭하고 논하고 차이점이 뭐냐? 밭은 물이 없죠. 우리가 비가 내릴 때 물이 밭에 스며들어 가지고 땅 속에 수분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논은 항상 물이 이렇게 잠겨 있어야 돼요. 물이 없으면은 이게 말라서 죽어요. 그만큼 이 벼는 다른 작물에 비해서 계속 물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물을 많이 먹게 되죠. 그래서 항상 이게 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밭은 밭인데 밭에 항상 물이 있는 것. 그게 바로 논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논답자입니다. 예, 그래요. 자, 그래요. 그러면은 논과 밭이 이게 밭전자가 공통으로 들어갔잖아요. 이게 논과 밭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집 안에 있어요? 밖에 있잖아, 밖에. 이게 집 밖에 있는 거. 이게 집 밖에 있는 모든 화물들을, 그 사물, 자연들을 종이에 대고 붓으로 그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림화자입니다. 예,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좀 헷갈리지 않게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덩이 갱자. 자, 구덩이 갱자는 2급에 있습니다. 자, 구덩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국어사를 보면 땅을 움푹하게 파는 곳, 그런 거예요. 예,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흙토자예요. 구덩이니까 흙을 파는 걸 구덩이라고 하니까 흙토자가 당연히 들어가죠. 예. 흙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높을 항자입니다. 높을 항자. 네, 높을 항자. 자, 그런데 이런 이제 해석을 해보면은 땅이 높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높다라는 것은 어떤 평지에서 어떤 건물이 높게 올라가는 것을 높다고도 하죠. 그렇지만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땅을 이렇게 구덩이를 깊이 파면은 그 바닥은 어디예요? 여기가 바닥이에요? 그게 아니죠. 구덩이를 팠으면 맨 밑에가 바닥이잖아요. 그 밑에서 맨 밑에,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이만큼 돼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가 바닥이잖아요. 여기 바닥에서 높이를 요는 거, 요 부분이 이제 평지라면, 여기서부터 높이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땅인데 높다 그런 것은 바닥에서 높이 올라오는 그런 형태를 파는 상태를 구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항자를 쓴 겁니다. 맨 바닥부터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래서 바닥에 서 있을 때 보면 높잖아요. 구덩이 깊이 팔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덩이 갱자예요. 그래서. 좋아요. 그러면 이제 흙토자는 또 우리 이제 브릿지 뽑아야 되니까요. 이게 지금 흙토자는 8급에 있습니다. 이게 흙토자인데, 흙토자인데, 요거는 땅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줄기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잎이 이렇게 나온 모양이에요. 땅에서 줄기와 잎이 나온 모양이다. 그런 게 땅에서 줄기와 잎이 이렇게 나온 모양이다. 그래서 흙토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높을 항자. 높을 항자는 2급에 있습니다. 왜 이게 그러냐면요. 지금 이게 보면은 높을 항자를 설명하기 이전에 요게 지금 돼지의 머리죠. 돼지의 머리. 돼지의 머리고, 요거는 안석괴예요. 안석괴인데, 안석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안석괴. 이걸 어떨 때 쓰냐면은,
우리 그 벽을 기댈 때 벽이 딱딱하고 또 차갑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등에 대고 하는 그런 거를 안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이렇게 생겼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안석 모양 그대로 나타내는 거고, 또 이런 모양이 물건이 또 있어요. 그 책상이 또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책상도 되고 안석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안석기는 요거는 1급인데요. 1급에 있는데, 그런 이런 그 안석 모양 또는 책상 모양 또는 어떤 사물이 또 이렇게 생겼으면 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이제 이게 창문이 있고, 그 다음에 집 양쪽 기둥이 있는 그런 모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지붕이 또 이렇게 있죠. 자,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 자, 이런 모양. 이게 집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지붕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그 집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높을 항자다.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높을 항자가 됐다. 그런 것입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선비유자. 자, 선비유자는 4급에 있습니다. 4급에 있고요. 이제 국어사전을 보면은 선비라는 것이 예전이라는 말은 옛날에 그런 뜻이에요. 옛날에 학식이 있되 배설하지 않는 사람, 배운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많이 배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를 또 이제 해석을 해보면은 한자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게 사람인자죠. 사람인. 그 다음에 요자만요. 요자만 쓰일 숫자입니다. 쓰일 수. 네, 쓰일 숫자다. 그러니까 쓰인다는 것은 어떤 것에 필요하게 쓰이다. 그런 뜻입니다. 필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지금 이렇게 많은 학식을 배우는 학자가 있어요. 그런 학자가 있는데, 옛날에는 나란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을 선택을 합니까? 농사일을 하는 사람, 막 하나도 배우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은 나란 일을 시켜요? 배설아치를 시켜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 많이 배운 사람, 학식이 많은 사람, 머리가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 그런 사람을 채용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궁궐에 나란 일을 시키기 위한 그 관료 배설아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필요한데 쓰인다는 것은 나란 일에 할 수 있도록 많은 학식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선비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런 거예요. 한자성의 해석이 그렇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또 구체적으로 좀 뿌리째 뽑아서 설명해 드리면, 사람인자는 이렇게 사람이 서 있는 옆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옆모습을 나타내고, 또 요거는 또 이렇게 앞발하고 뒷발 이렇게 해서, 앞발 디디고 뒷발을 구부려서 앞으로 옮기는, 가는 모양을 나타낸다. 그리고 요거는 또 이렇게 해서 많은 한자를 넣는다. 그래서 요거 8급에 있습니다. 사람인자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쓰일 숫자죠. 쓰일 숫자는 이렇게 보면은요, 요게 비우자예요. 비우자, 위에는. 그 다음에 요거는 말이을 이자예요. 말이을 이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말리을 이자라는 것은 말을 계속 이어지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말한 것을 글을 써가지고 계속 이어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는 게, 비가 계속 이어지다 그런 뜻은 뭐냐면, 우리가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은, 위에서 비가 내리면, 그 비가 내리면 한 번 내리고 끝나는 거예요. 한 번 내리고 다음에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전부가 가물어서 죽고 모든 작물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내리는 게 아니라 또 내리고, 또 그 다음에 또 내리고, 또 며칠 뒤에 또 내리고, 또 내리고, 계속 이렇게 이어서 내려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사람도 먹고 살 수 있고, 동물도 먹고 살 수 있고, 식물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동물과 식물의 모든 만물에 필요한 게 뭐예요? 물이에요. 그래서 쓰일 숫자예요. 네. 그래서 계속 이어져서 비가 와야 물이 되고, 그 물을 모든 동식물이 쓰인다. 필요하게 쓰인다. 그래서 쓰일 숫자입니다. 쓰일 숫자다. 이거 3급에 있어요. 자, 그래요. 그럼 우리 이제 비우자는, 이건 비우자인데, 비우자는 5급에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요. 여기에 하늘이에요. 하늘. 우리 일자는 하늘, 땅, 사람, 또는 수평선, 지평선, 또 일자 모양, 사물, 그런 거 나타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늘이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있죠. 요거는 수건건이에요. 수건건. 왜 수건건이냐면, 하늘에 넓게 구름이
끼어 있잖아요. 수건처럼 넓게 구름이 끼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수건처럼 넓게 끼어 있으면서 구름이 끼어 있으면서 빗방울이 이렇게 내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비유자입니다. 네,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말리을 이자. 이게 말리을 이자인데요. 말리을 이자. 이 말리을 이자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그 종이가 없었을 때 한자는 옛날 한자라고 했잖아요. 그 옛날 한자는 종이가 없었을 때 뭘 썼어요? 종이 대신? 대나무를 쪼개서 대쪽 깎아가지고 그 대쪽을 만들어서 그거에 글을 썼잖아요. 그걸 종이 대신 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지금 쭉 이렇게 일자 모양으로 반듯하게 대쪽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이제 대쪽이 막 이렇게 있죠. 대쪽이 막 이렇게 있습니다. 대쪽을 이렇게 갖고 계속해서 이었죠. 요거 점주는 계속. 요거는 대쪽을 말합니다. 대쪽을 말해요. 대쪽이 계속 이어져서 일자 모양으로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대쪽으로 계속 이어서 엮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글을 쓰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리을 이자다. 대쪽을 의미합니다. 대쪽에다 글을 쓰는 것. 예, 그런 걸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계속 말리을 이자다. 이거는 3급에 있어요. 좋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재밌는 한자를 계속 또 앞으로도 쭉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